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박영선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선 후보와 관련하여 그동안 풀리지 않던 의혹들이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장관 청문회 시 명백히 밝히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묻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본인의 특권과 반칙에 항구하며 얻었었던 별명이 위선 영선이었습니다. 박영선 후보에게 다시 묻습니다. 첫째, 지난 평창 올림픽 때 박 후보는 오직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만 지급되었었던 고가의 패딩을 입은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된 바 있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 때 제가 청문위원으로서 이 패딩을 어떻게 누구한테서 구했는지 물었으나 박 후보는 끝까지 밝히지를 않았었습니다. 이제라도 국가 대표 선수단 전용 패딩을 권력의 힘으로 빼앗아 입은 것은 아닌지 대답을 해야 합니다. 특권과 반칙으로 일반인은 구할 수도 없는 특수 제작된 패딩을 입은 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박 후보는 인사청문회 때 선관위의 정치자금 집행 내역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박 후보는 2013년 3월 13일 일정표를 보면 고엽제 회장과 식사를 했으나 선관위 신고 내역에는 황교안 장관과 식사를 했다고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당시 박영선 후보자는 해명 기자회견을 예고했으나 돌연 취소하고 기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잠적했었습니다. 셋째, 박 후보는 일본 도쿄의 미나토구 아카사카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도쿄에 집 가진 분이 왜 서울시장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박 후보는 이 아파트를 소유함으로써 지금까지 일본에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납부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 후보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야권 단일화는 권력 탈취 정쟁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법여권 단일화에 관해서는 당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며 위선의 이중성을 보였습니다. 야권 단일화만 정쟁이고 여권 단일화는 정쟁이 아닙니까? 과거 박원순과 안철수의 단일화는 정쟁이 아니었습니까? 서울 시민 앞에 분명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민들은 시장 후보가 된 이후에도 위선의 그림자를 걷어낼 줄 모르는 위선 영선의 진면목을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백신쇼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현장에 나가 본인이 맞지도 않은 백신 접종을 관람하는 사진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할 것입니다. 세계에서 105번째로 접종을 시작한 백신 후진국의 부끄러움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애쓰는 정권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백신도 제때 구하지 못해 후진국주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인 코백스에서 화이자 백신까지 가져오는 이 정부의 무능과 실정으로 국민들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오로지 시효로 이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이는 국가적 수치입니다. 우리의 의료진을 비롯한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입니다. 작년 독감 백신 접종 때 이틀 만에 330명의 접종을 완료했던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의료 역량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이틀 동안 겨우 2만 명 정도를 접종하는 데 그쳤습니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좋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은 국민들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지로 몰아넣은 정권입니다. 일상으로의 복귀를 시간을 늦춘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스라엘 등 백신을 일찍 접종한 국가들이 부러울 뿐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온 것은 국민들과 우수한 의료진과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던 의료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K방역이라며 정권 홍보를 위해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마치 자기들이 극복한 것처럼 호도했던 정부입니다. 국민 공을 가로챈 참 나쁜 정권입니다. 지금이라도 좋은 백신을 제때 구하지 못한 책임에 대한 국민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쇼로만 덮으려는 이 정권의 오래된 습성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과 이기원 검사가 자신들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범죄자들이 자신을 수사할 기관을 찍어서 수사받겠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정권 호위용으로 악용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성윤과 이규원의 요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합니다. 첫째,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사건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결정할 문제이지 범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둘째, 공수처는 4월에야 검사와 수사관을 임명하고 조직 구성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공수처로 이첩하면 2달 이상 수사를 방해하고 권력과 야합하겠다는 얄팍한 꼼수입니다. 떳떳하면 뭐가 두렵습니까? 당당하게 수사받고 무죄임을 입증하면 될 일입니다. 정권의 충견들이 도피처를 물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은 공수처 출범 전 정권의 기획하에 저지른 기획 공작 사건입니다. 공수처 출범 이후의 사건이 아닙니다. 공수처는 다른 공직자들이 자신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비리를 저지른 경우에 수사하는 곳이 되어야지 이번 사건처럼 정권의 이익을 위해 충견 노릇한 사람들이 도피처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김진우 공수처장은 지난달 25일 관훈 토론에서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자초하는 일은 피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 처장은 국민 앞에 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김 처장은 지금 즉시 이 사건을 이첩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공수처가 친문 범죄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